남성 갱년기가 진단되었다면 반드시 치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치료를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로 증상 개선을 해야죠. 성기능이 떨어지고 피로감이 있고 또 우리 막 살찌죠. 살찌는데 근육이 자라서 이제 체중이 증가하면 우리 건강하게 체중이 증가하는 거지만 지방이 찌는 거예요. 근육은 오히려 빠져요. 그리고 우울감 이런 증상들도 개선을 시켜야 되겠죠. 두 번째로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테스토스테론 레벨이 낮은 환자들이 사망률이 정상인 환자에 비해서 높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제네럴 헬스 스테이터스라고 하죠. 이거를 한글로 번역하면 그냥 이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게 사냐 이런 의미예요. 건강에 대한 지표가 좀 달라진다고 해요. 이제 당뇨라든지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문제들도 호르몬이 낮은 사람에 있어서 좀 더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아마. 성기능. 나의 성기능이 그러면 내 남성 호르몬이 올라가면 젊을 때처럼 돌아갑니까?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이 호르몬이 올라가면 성욕이 올라가는 경우는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성기능도 어느 정도 회복되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 성기능 중에 남자들이 또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발기능력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강직도나 이 지속시간, 스태미너랑 연관되어 있는 지속시간 이런 것들을 이제 성기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발기능력은 솔직히 말하면 이 남성 호르몬을 치료하는 것보다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 있죠. B로 시작하는 거 그리고 C로 시작하는 흔히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런 약들을 복용을 하시는 게 효과는 훨씬 빠릅니다. 그렇지만 남성 호르몬 치료와 병행을 하면 더 효과가 극대화되겠죠. 그런 개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 남성 호르몬 주사를 딱 맞는다고 해서 우악 하면서 내가 성기능이 엄청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 환자들은 제가 흔하게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발기능력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B 모약 그리고 C 모약 이런 약들을, 그런 카피 약들도 많이 나와 있죠. 그런 약들을 함께 처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 성기능 저하 증상은 치료를 해야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제일 많이 치료하는 치료제는요, 제가 요 앞 시간에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박태환 주사라고 하는 네땡도라고 하는 성분의 주사제를 맞는 겁니다. 이 주사를 보편적으로 3개월에 한 번 정도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주사제 말고는요 2-3주 정도 작용하는 주사제도 있어요. 그 두 가지 주사제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3개월짜리 주사제의 장점은요 3개월에 한 번만 맞으면 된다는 거죠. 아주 길게 작용하는 호르몬제입니다. 반면에 가격이 무지하게 비싸요. 2주짜리 주사제는요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근데 효과가 2주밖에 지속이 안 되니까 2주에서 3주 간격으로 계속 이 주사제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3개월 지속되는 주사제는 이제 특히나 남성 호르몬 같은 경우는 혈중 농도가 막 오르락내리락 요동치는 것보다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훨씬 좋다고 해요. 그래서 3개월짜리 주사제는 이 호르몬 농도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는 반면에 2주짜리 주사제는 호르몬이 오르락내리락 짧게 작용하다 보니 오르락내리락이 심해요. 이제 기분 변동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호르몬이 업다운이 너무 심하니까 내 기분이 거기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한 가지 부작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용도 한 번 맞는데 비용이 3개월짜리와 2주짜리의 차이가 많이 나지만 결국 내 목표 수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토탈 비용은 거진 비슷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비싸더라도 이 3개월 작용하는 주사제를 맞는 것이 좋지 않나 라고 저는 환자들에게 권하는 편입니다. 이 주사제 말고도 먹는 약이나 혹은 겔 타입에 바르는 남성 호르몬 제제들도 개발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구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단점들이 좀 크거든요. 특히나 이 바르는 겔 타입은요 이제 가루로 이렇게 날리다 보면 우리 집에 살고 있는 나 말고, 나는 필요하지만 우리 애들은 이 남성 호르몬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나 성장기에 여자애가 있는데 남성 호르몬이 가루로 날려서 흡수가 된다 라고 하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개발은 됐으나 잘 사용하지 않게 된 이유고, 그렇게 점점 의사들이 사용하지 않다 보니 구하기도 어려워지고 점점 사장되어 가서 요즘은 거의 처방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남성 성기능 저하 혹은 남성 갱년기를 진단받은 환자분들은요 3개월에 한 번 정도 이 호르몬 주사를 맞게 되고요. 이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반드시 추적 검사를 해야 돼요. 추적 검사에서 일정한 호르몬 농도에 내가 도달을 했나 안 했나를 체크를 해야 되고요. 도달하지 못했다면 추가 주사를 해야 될 거고, 도달을 했다면 이제 추가 주사를 하지 않고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호르몬 검사를 해보는 것이 권유됩니다. 왜냐하면 6개월 뒤에 또 떨어지면 또 맞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드물게는 이 주사제가 이제 3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제지만 무지하게 수치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까 검사에서 이제 수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보편적으로는 우리 테스토스테론 레벨이 3보다 낮으면 좀 떨어져 있다고 진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학회나 논문마다 3.5보다 낮으면 치료를 해야 된다, 2.5보다 낮으면 치료를 해야 된다, 각각 주장하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 수치가 딱 치료 수치입니다 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 거고요. 증상과 같이 봤을 때 더 중요한 거고요. 이제 보편적으로는 뭐 한 3보다 낮으면 우리 치료를 권유하고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데, 간혹 환자들 중에 1, 0점 몇 이렇게 나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3개월 뒤가 아니고 한 4주에서 6주 있다가 한 번 더 주사를 하고 우리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제 목표 레벨에 도달했는지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주치의가 반드시 상의를 해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고,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치료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절대적으로 이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장이랑 폐혈관 질환이 아주 심한 사람, 심한 이런 심폐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적혈구 수치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적혈구 수치가 높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여러분들 흡연하시죠? 담배를 피면 내 몸의 세포들이 만성 저산소증에 시달리게 돼요. 그러면 내 머리에서 내 몸이 산소를 부족하게 느끼는구나 라고 인지를 해서 적혈구를 그럼 더 만들어내자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폴리사이세미아라고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적혈구 증가증이에요. 이런 적혈구 증가증이 있는 분들은 내 혈액이 끈적끈적하거든요. 근데 이 남성 호르몬이 적혈구 수치를 높이는 작용을 해요. 이미 높은데 더 높으면 우리 혈관이 막힌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맞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수면 무호흡증 있는 사람들도 주의해라. 이것도 앞에 이야기와 비슷해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나는 저산소증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적혈구 수치가 높은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들도 적혈구 증가증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좀 조심해서 주사를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 호르몬이다 보니까 이제 탈모약 먹고 있는 분들, 지금 남성 호르몬 억제제를 드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을 맞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들도 많이 받고요. 이 남성 호르몬이 전립선 암이나 유방암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 전립선 암 치료제가 남성 호르몬 억제제거든요. 요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탈모약. 탈모약에서 억제하는 그 남성 호르몬의 성분과요, 이 테스토스테론은 좀 별개입니다. 탈모약과 함께 복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탈모약하고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가 이제 같죠. 탈모약의 농도를 높여놓은 게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제인데, 전립선 비대증이 너무 심한 분들에 있어서는 이 남성 호르몬 치료할 때 탈모약이나 전립선 비대증 약을 같이 복용시키기도 합니다. 남성 호르몬 주사를 하다 보면 전립선이 조금 커지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남성 호르몬 주사를 투약을 해서 전립선 암이 유발된다는 증거는 없다라는 것이 논문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단 우리 찝찝하니 전립선 암이 있는 환자 혹은 유방암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는 남성 호르몬 주사를 하지 말자라는 게 논문이나 학회들에서 권장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환자에게 해가 조금이라도 될 수 있는 거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전립선 암을 앓았던 적이 있거나 전립선 암이 현증으로 있는 사람에게는 남성 호르몬을 굳이 투약하지 말자라는 것이 한 가지 권고사항입니다. 전립선 비대증도 마찬가지로 전립선 비대증이 이미 너무 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남성 호르몬을 꼭 줘야 될 때는 그 약을 함께 복용하도록 하지만 이 남성 호르몬을 투약한다고 해서 전립선 비대증이 생긴다는 근거는 없다라는 게 논문이나 학회에서 공통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평소에 남성 호르몬 주사에 대해 궁금해하셨던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죠. 이제 부작용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첫 번째, 이건 호르몬이 과했을 때예요. 모든 호르몬은 과하면 안 좋습니다. 적정 레벨을 딱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는 낮을 때 주사를 줘야 되는데 호르몬 수치가 충분히 높은데 나는 골프 비거리를 늘려볼 거야, 뭐 사회인 야구 하시는 분들은 나 홈런을 좀 쳐볼 거야, 이래서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고 싶어요 라고 해서 호르몬이 과다하게 되면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냐? 첫 번째, 여드름이 이렇게 막 생길 수 있어요. 여드름이 얼굴에만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등드름이라고 하죠. 등, 배, 복부 이런데 이제 보름처럼 농처럼 여드름들이 생길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여성형 유방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남성 호르몬을 줬는데 무슨 여성형 유방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물질이 에스트로겐의 전구 물질입니다. 이 표를 보여드렸는데 표를 보시면 테스토스테론이 에스트로겐으로 변화돼서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져요. 그렇다 보니 테스토스테론이 너무 과하면 에스트로겐도 과해질 수 있어요. 그럼 에스트로겐이 과해지면 여성형 유방이 생기게 되는 거죠. 3개월에 한 번 맞는 남성 호르몬 주사는 고안 사이즈가 좀 작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 직접적으로 호르몬이 들어가다 보니 내 머리에 나 호르몬이 충분해 라는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이 피드백을 줘서 이제 고안 사이즈가 줄어들기도 한다고 해요. 근데 고안 사이즈가 줄어드는 거는 사실 남자의 자신감과는 조금 연관이 있을까요? 연관이 있을 수 있다면 있을 수 있는데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라서 아주 크리티컬한 부작용 같지는 않고요. 다만 과하게 투약을 해서 이 사이즈를 굳이 줄여 놓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적정 레벨을 맞추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앞에서 이제 또 2주 간격으로 주사하는 주사제의 부작용 중에 기분이 오르락내리락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도 부작용으로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작용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적은 게 문제가 되지만 너무 과한 것도 좋지 않다. 그래서 무지성으로 그냥 맞는 거는 좀 기피하자. 검사를 해보고 나한테 꼭 필요하면 맞자라는 게 제가 환자분들에게 이제 권유하는 권장사항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이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남자에게 어떤 영양제가 좋습니까? 남자 성기능과 관련된 혹은 남성 기능 저하가 있을 때 어떤 영양제가 좋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너무 검증되지 않은 영양제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남자에게 확실하게 검증된 영양제 3가지만 추천하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아연입니다. 아연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아연 결핍이 굉장히 흔해요. 그래서 아연은 꼭 챙겨 드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 비타민 D 수치도 남성 성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 수치는 30 이상을 항상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권유드릴 영양제는 아르기닌입니다. 아르기닌은 이제 성기능에도 도움이 되고 혈관 확장 기능도 있어서 이제 남자의 성기능, 또 활력, 발기능력 이런 거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아서 이 3가지 영양제 잘 챙겨 드시면 남성 성기능에 이 3가지 영양제 먹는다고 솔직히 막 드라마틱하게 이제 안 되던 게 갑자기 확 되고 이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꾸준히 챙겨 드셨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논문으로 입증된 영양제들이다 라는 거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남성 호르몬의 치료 방법과 부작용, 그리고 또 영양제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런 것들 잘 챙기셔서 여러분들 건강하게 남성 갱년기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호르몬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